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CO는 2001년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설립됐다가 이후 파키스탄, 인도가 2017년, 작년에 이란, 그리고 이번에 벨로루시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20%, 석유 비축량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국제경제 안보 토론 기구입니다. SCO가 처음 만들어진 2001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헤게모니는 단단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SCO 창립 국가는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정치적 문제가 서방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SCO에는 러시아, 중국이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라는 큰 판에서 미국과 유럽의 독점은 실패했습니다. 유라시아의 불안정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직간접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SCO는 국가 간 관계에서 외부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색깔 혁명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SCO는 국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 간의 평등과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와 함께 적대적 동맹을 맺는 데 대해 심각한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도 대화 파트너로 SCO에 참석했는데 이론적으로 터키가 SCO에 가입하려면 나토를 떠나야 합니다. 에르도안이 SCO에 참석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토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또 에르도안이 투르크식의 맹주가 되려면 SCO와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SCO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국 간의 협력도 상당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존중합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모습은 그 의전에서 아주 압도적입니다. 러시아의 뒷마당이 중국에 의해 잠식당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카자흐스탄은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것이다, 중국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속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해 미국과 서방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반적인 국제 상황은 문제의 공통된 원인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가 다극화로 진화하는 세계에서 권력 중심이 되기 위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CO는 정식 회원국이 10개국이고 이 밖에 14개국이 대화 파트너국입니다. SCO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 달 반 만에 중국의 시진핑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두 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상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일단 국제관계는 국가 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텍스트로 삼아야 합니다. 푸틴이 러중 관계가 지금 최선의 상태라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두 나라는 물과 기름이야. 옛날에 싸우기도 했잖아 라고 외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푸틴은 두 나라의 협력은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며 그저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도 격동과 변화가 가득한 국제정세 직면에 두 나라는 지속적인 우정과 양국 국민을 이롭게 하는 초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SCO 회원국들이 상호 결제해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 비중을 92%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약이 올라 죽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징과 모스크바 관계가 러시아의 뒷마당에서는 제한 없는 우정에서 프레너미, 즉 친구처럼 보이는 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그립이 약해지는 틈을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궤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러시아 뒷마당에서 적으로 돌변했다는 소리는 망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엉터리 지식인들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매체로 집단 사방을 대신해 정신승리를 하려는 악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관영 매체 VOA는 시진핑의 정치 허영심과 SCO를 전략적 도구로 삼으려는 러시아의 권력 노름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유라시아 중심부에서 밀려나 발 붙일 데가 없자 미국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1대1로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면서 경제적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어린이들이 끄창주구어를 부르자 시진핑은 좋아서 죽습니다. 끄창주구어는 중국 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리워지는 애국가입니다. 어린이들이 장래 칭화대학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하자 시진핑은 입이 찢어졌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중국어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친중으로 키우긴 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시샘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양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작년에 가입한 이란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다 모였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SCO는 쉽게 말해 반미 침묵회입니다. 한편 SCO 정상회담 사이드라인에서는 중국의 왕위와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교부장이 만나 국경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군사 채널을 통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지만 외교관들이 만나면 선을 넘지 마라, 경고한다는 등의 거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외교의 본질입니다. 이번에 모디 총리는 SCO에 불참했는데 7월 8일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브릭스의 핵심인 릭의 중요한 축입니다. 러시아, 인도, 중국의 삼각연대는 옐친 시절 총리였던 예프게니 프리마코프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처하기 위한 외교 아키텍처로 제시한 아이디어입니다. 참고로 예프게니 프리마코프는 러시아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절 미국의 돈을 빌리러 가던 도중 유고슬라비아 폭격 소식을 듣고 비행기 기술을 돌린 정치가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프리마코프 독서회란 외교 학술 포럼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외교는 기본 프레임이 아직도 조선시대의 4대 교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SCO 정상회담은 다극화 세계가 현실화됐음을 의미합니다. SCO는 공평한 세계 질서와 정당한 권리, 전통 가치의 수호를 선언했습니다. SCO 최종 성명에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집단 서방보다 압도적 다수임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망했다, 중국 망했다,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고립돼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팩트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감은 채 구한말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이상한 지식인들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유라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 수준인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감조차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